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욕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네, 욕에는요, 욕이 있고, 저주가 있고, 또 모함이 있습니다. 욕은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 무시해서 비하하는 말들이죠. 모욕을 주는 말들입니다. 저주는요, 나한테 불행한 일, 나쁜 일들이 생기도록 바라는 말, 이게 이제 저주죠. 모함은 뭘까요? 거짓으로 나를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는 말, 이게 이제 저주가 됩니다. 욕하는 사람들은 이제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가 아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혼자 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려니까 조금 알잖아요. 뭐 잘못을 안다든지 비리를 안다든지 조금 알지만 그 사람 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은 대개는 이제 기록을 택하죠. 네,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자라든지 그러니까 글자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걸 택합니다. 그래서 SNS라든지 인터넷에 올리죠. 그러거나 뭐 플래카드, 대자보 이런 데 붙입니다. 그러거나 요새는 또 아예 신문이나 어떤 데다 또 광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런 걸 전부 다 합쳐서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하니까 가급적이면 자신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죠. 되도록이면 감추려고 그러고요. 익명을 선호를 합니다. 아는 사람한테 욕을 하는 사람, 네. 직접 하는 사람은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없는 데서 욕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하는데 뒷담화라고 하죠. 혼자 욕을 하는 사람, 네, 뭐 독도에 가서 혼자 욕을 하는 사람, 뭐 산꼭대에 가서 혼자 욕을 하는 사람은 모르겠죠. 그런데 자기는 이제 혼자 욕을 하는데 의도하지 않게 남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자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혼자 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네, 첫 번째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명을 선호를 하죠. 두 번째는요, 편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아주 극악하게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아주 극악한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북한이 뭐 우리를 대상으로 또는 뭐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그 쏟아냈던 말들을 보세요. 뭐 얼마나 극악해요. 네, 이런 말을 선호를 하죠. 어떻게 하면 이제 충격을 줄 수 있을까 그럽니다. 그리고 말은 세게, 극악무도하게, 그리고 사실은 왜곡되게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네, 세 번째 특징은요. 이게 이제 그 상대방이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큰 관심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다수한테 있습니다. 그 모르는 다수가 거기에 관심 갖는 걸 더 선호를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 보면은 뭐 조회수, 좋아요, 댓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많을수록 더 신나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조자가 늘잖아요. 동조자가 누군지는 조금 이따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동조자가 늘잖아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더 실이 나서 더 열중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동조자가 줄어들잖아요. 조회수도 줄어들고 댓글도 줄어들고 또 좋아요도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제 같이 시들해지죠. 또 사실 동조자 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네,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또 열중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또 반격을 하죠. 네. 그러다가 또 이 반대자,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또 그러면 같이 시들해집니다. 예. 이런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시들해지면은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을 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서 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죠. 네, 이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과연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할까요? 네,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 첫 번째는요, 이분들에게 욕은 놀이라는 겁니다. 놀이. 네, 재밌는 놀이거든요. 그래서 욕을 할 대상을 찾고 욕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고 이 자체가 다 놀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심리고요. 마음이고요. 두 번째가 욕은 가해에 쾌락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가해를 해서 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욕을 먹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움찔합니다. 또 고통을 받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화를 냅니다. 네, 이런 반응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이게 쾌락이거든요. 그 반응을 보면서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욕은요. 남 또는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유든 불만족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불만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변, 배변을 하는 것 같다 배설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배설하면은 시원하잖아요. 네, 시원한데 한 번은 끝납니까? 또 봐야 되잖아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통제 같죠. 이렇게 해소를 하는데 그 순간은 해소가 돼요. 시원하거든요. 예, 그런데 좀 있으면 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불만족의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욕의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심리는 뭐냐면은 대리만족이라는 겁니다. 욕의 대리만족이라는 거거든요. 네, 본인은 직접 하지는 않아요. 직접 하진 않은데 남이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서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걸 이제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본인은 직접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이제 조회를 하는 사람, 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 아니면 댓글을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대리만족을 하는 사람들이죠. 욕을 직접 하지 않고 남이 한 걸 가지고 내가 대신 대리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욕을 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대리만족하는 사람은 적은 노력으로 나름대로 큰 쾌락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남의 성행위를 갖다가 성에 관련된 걸 갖다 멀리 훔쳐봅니다. 이걸 우리가 관음증자라 그러잖아요. 관음증자. 그래서 남의 욕을 갖다 훔쳐보고 그걸 즐기는 사람, 이걸 관욕증자라고 합니다. 닥터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관욕증입니다. 다섯 번째 심리는요. 욕은 자신의 현실 도피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게 부담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피하려고 하니까 남의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네, 이걸로 이제 전환하는 거거든요. 대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쾌락이 되고 불만족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는데 거기에 열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시간의 상당수를 거기다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문제는 점점 더 해결이 안 되죠. 점점 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네, 그럴수록 더 남의 문제에 더 열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 현실 도피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요. 남의 욕을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내 열등감의 해소입니다. 그래서 남의 욕을 보면은요. 대개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합니다. 네, 그래야 나하고 똑같아지니까요. 네, 이게 이제 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거나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단점을 갖다 드러내요. 아니면은 뭐 안타깝다고 해요. 약점을 드러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낮아지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우월하다고 이걸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사실 우월감이라는 게 열등감과 같은 말이거든요. 네, 내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의 욕을 합니다. 이걸 잘 살펴보시면은요. 네, 욕 먹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에 비해서 항상 더 나은 사람입니다. 네, 욕 먹는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남의 욕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욕을 먹는 사람, 나보다 아예 못한 사람 욕도 안 해요. 네, 나보다 우월하거나 나하고 비슷하거나 네, 이런 사람한테 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욕을 먹는 나는 어떻게 돼요? 욕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심리를 갖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네, 쉽게 대처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모두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욕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욕 자체, 대상 자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관심입니다. 관심을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욕이 더 많아지고요. 관심이 적을수록 욕이 더 줄어듭니다. 네, 욕이 더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대리만족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대리만족자도 줄어들고요. 대리만족자가 줄어들면 각자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문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나는 욕 먹어 죽입니다. 욕 먹어 죽입니다. 욕 먹기가 아니고 욕 먹어 죽이. 누가 하여튼 나를 욕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누가 나를 욕을 했지? 왜 욕을 했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이게 말이 돼? 라고 내가 반응하고 화를 내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욕하는 사람의 페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럴수록 저 사람은 더 신나합니다. 또 이렇게 걱정하실 거예요. 욕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욕하는 사람들에 동조해가지고 또 나를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을까? 또 욕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 대부분이요. 대리 만족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뿐이에요. 시간 지나면은 내가 그냥 먹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시들해서서 또 다른 사람, 욕할 사람 또 찾습니다. 네. 원래 욕한 사람이나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죠. 나를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주된 관심이 아니고 욕하는 게 주된 관심이니까요. 그냥 욕 먹어주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욕을 먹는 나는요. 욕을 하는 그 사람보다는 항상 낫다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나는 남의 욕에 관심 갖지 않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대리 만족자 되지 않기죠. 관욕증자 되지 않기입니다. 그래서요, 욕하는 건 보지 마세요. 보거나 듣지도 마시고요. 조회도 하지 마시고, 당연히 좋아요도 하지 마시고, 댓글도 하지 마세요. 좋아요, 나빠요도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다 관심입니다. 네 번째는요, 나는 남의 욕 하지 않기입니다. 네, 남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남의 약점이 아무리 눈에 띈다고 하더라도 남이 좀 잘못하는 것이 아무리 안타깝고 조금만 바꾸면은 저 사람한테 굉장히 좋아질 텐데 라고 느끼시더라도 절대 남의 욕 하지 않기입니다. 네. 그래서 남의 욕 하지 않고 누구를 해요? 남에다 관심 갖지 마세요.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내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쉽게 하기, 즐기기.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부터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욕을 많이 보거나 듣거나 또는 하거나 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하고 즐기기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 세상의 욕이 줄어듭니다.